많은 분들에게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현역가왕 2 되겠습니다. 근데 이 현역가왕 2가 이미 녹화를 여러 번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 달 26일 날 첫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2, 3회차 분까지 촬영이 될 거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자,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현역가왕 2 2025 한일가왕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7 남자 현역 가수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판정단 모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월 29일까지 신청 마감이었는데, 자, 그럼 언제부터 녹화를 시작했냐? 바로 이번 달 5일 화요일 오전부터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서 경기도 양주시 소재 스튜디오에서 이미 첫 녹화, 두 번째 녹화 끝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데스매치까지 진행이 됐고, 엄청난 탈락자, 무대를 찢은 가수의 정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출연자의 팬들도 결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중현, 진혜성, 최수호, 애녹, 나태주, 송민준, 황민우, 팬카페가 지금 아주 분주하고 뜨거워지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땐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를 뜨겁게 달굴 프로그램은 현역가왕2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출연하는 현역 가수들, 이미 기존 팬덤이 많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응원 물결이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현역가왕2 시청자 게시판에는 출전 가수 34명을 응원하는 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팬클럽에서는 벌써부터 체계적인 응원 계획까지 공유가 되고 있다. 팬덤의 화력이 중요한 만큼 각 가수의 팬클럽 규모와 활동에 관심이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역가왕2의 출전자로 알려진 진혜성 씨는요, 팬클럽 숫자가 약 32,3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진혜성 씨의 이 출전 대비 응원 준비와 신곡 스밍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밀크보이로 불리우는 최수호 씨, 팬카페의 회원 숫자는 약 9,000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 10,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최수호 씨는 현역가왕2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1, 2, 3차 블라인드 영상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뭔가 최수호 씨가 좀 다크호스 같은 존재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중현 씨의 팬카페 회원 숫자는 약 12,000명 정도로 진혜성 씨와 함께 가장 먼저 현역가왕2의 합류를 알렸습니다. 심지어 이달 초에 열렸던 콘서트 홍보가 끝나자마자 현역가왕2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팬덤이 아주 그냥 응원 체제에 올인을 한 상태이고요. 애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팬카페 회원 숫자는 2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방탄소년단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최종 성적이 어느 정도 될까 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송민준, 김수찬 두 사람의 팬카페 회원수는 나란히 7,000명대, 그리고 나태주, 황민호 두 사람은 각각 6,50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26일 날 이런 쟁쟁한 가수들의 활약전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이 현역가왕2의 방청객분들의 깜짝 놀랄 증언들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다 오픈하고 싶지만 그건 또 너무 스포일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송민준 씨. 송민준 씨 얘기가 엄청난데요. 186cm의 훤칠한 키, 슬림한 몸에 작은 얼굴, 긴 목과 귀염상의 얼굴은 등장할 때부터 현지 방청객분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잘생겼다라는 말부터 했다. 음색이 사기며 예전부터 꾸준히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노래를 정말 많이 노력했다라는 게 느껴진다. 가창력에 있어서의 단점들을 보완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방청객으로 방문했던 날은 유난히 더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었는데, 무대가 끝나고 나서 역시 송민준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 자, 그러니까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실제로 노래를 들어보고 무대를 보시고 나서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바로 진혜성 씨 되겠습니다. 자, 진혜성 씨 얘기와 함께 데스매치 얘기가 탁 나오죠. 자, 진혜성 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데스매치 녹화할 때 봤다. 진혜성 씨는 앞순서에서 했나 보다. 너무 재미있고 난리가 났더라는 후문이 쏟아지고 있다. 자, 아시다시피 현역가왕의 데스매치는요. 뭐 사실 스포일러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뭐 현역가왕 시즌 1 때도 어떻습니까? 거의 뭐 방송 시작과 동시에 데스매치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나서 뭐 2대2 팀 미션 또는 뭐 여러가지 단체전 여러가지 미션이 있지만 이 데스매치부터 시작부터 그냥 시청률을 끌고 나가는 그 전략이 아마 요번에도 똑같이 발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데스매치를 했는데 이 데스매치에 등장한 가수들 중에 아시다시피 현역 가수 중에서 발라드 가수이자 아이돌 출신으로 환희 씨가 확정을 지었잖아요. 근데 방청객으로 갔던 환희 팬들이 환희가 환희했다고 하더라. 환희가 우승할 것 같다. 환희는 목소리가 좋다. 노래는 모르겠고 정말 잘생겼다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환희가 환희했다. 환희 씨 가창력 뭐 자타 공인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 R&B를 또 트로트 형태로 불렀다라고 하니 굉장히 고품격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팬덤의 규모가 환희 씨가 굉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자, 환희 씨하고 딱 검색을 해보면 이 팬카페가 나옵니다. 환희 씨의 팬카페 숫자가 사실 공식 팬카페 치고는 적습니다. 7,000명대 정도로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플라이 투 더 스카이로서 듀엣 활동을 오랜 시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팬덤이 나뉜 경향이 있겠죠. 하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를 본다면 약 7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고 있냐면 현역가왕 시즌 1 때 가수 린 씨 기억나십니까? 린 씨가 등장을 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반칙이다 막 이런 말이 있었죠. 환희 씨 역시 따지고 본다면 트롯 가수가 아니지만 엄청난 노래 실력과 기존 팬덤의 규모 나아가서는 인지도 면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 1 때 린 씨의 역할을 환희 씨가 하지 않을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갔다 왔었던 분들의 이야기 중에 좀 눈에 담기는 것이 출연자가 32명밖에 안 된다더라. 34명이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32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이 현역가왕2에서 아시다시피 34명이 등장할 거라고 했지만 2명 정도의 히든카드, 숨겨져 있는 가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요번에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스매치를 하는 당일날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던 2명의 가수가 차후에 아마 1차 데스매치가 끝나고 나서 투입되는 그런 모습을 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놀라웠던 건 어찌됐건 11월 5일날 진행됐던 첫 번째 데스매치 녹화 방송날 무려 16명이나 탈락했다. 와, 16명 탈락.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34명 중에 16명이지만 2명은 공개가 안 됐으니 32명에서 16명이면 이거 딱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탈락했다라는 건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32명이 16팀으로 나누어져서 한 명은 탈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패자부활전이 있으니 분명히 부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패자부활전에서 탈락한 16명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부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명만 탈락하고 나머지는 다 부활했을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미 이 방청객분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초반에 탈락자 2명이 발생을 했다. 근데 이게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탈락자 2명, 그러니까 최종 탈락인 거죠. 1대1 데스매치를 통해서 절반 16명이 패배를 했고 패자부활전으로 내려가 결국 최종 2명이 탈락을 했다.
시작부터 2명이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34명이 알다시피 현역 가수잖아요. 기존 팬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초반부터 2명이 탈락한다. 심지어 그 2명 중에 1명은 정말 이름 대면 깜짝 놀랄 가수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아마 방청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가운데에 우리를 또 한 번 더 놀래킬 만한 기사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손태진, 진혜성 극적 만남이 과연 성사가 될까? 팬들이 고대하는 현역가왕2의 동반 출연 가능성은? 자, 아시다시피 불타는 트롯맨 탑7 멤버들의 다수가 현역가왕2에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현역가왕2의 동반 출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태진, 진혜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깜짝 놀랄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손태진 씨가 왜 이야기가 나왔느냐? 참가자냐? 아닙니다. 참가자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 현역가왕2 공식 시청자 게시판과 관련 영상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태진이 현역가왕의 초대가왕 전유진과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라는 글이 계속되고 있다.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전유진 양과 손태진 씨가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한다. 만약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 진혜성 씨는 참가자로, 손태진 씨와 전유진 양은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혜성 씨는 미스터 트로트에서 3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 명은 불타는 트롯맨의 우승자, 한 명은 미스터 트로트의 3위. 하지만 이 진혜성 씨도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던 우승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오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스터 트롯 3에서는 탑6 멤버들 중에 5명을 초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MBN에서는 현역가왕2의 손태진 씨를 섭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유진 양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전유진 양 최근에 신곡 발표를 했잖아요. 이 신곡 발표가 이제 17일 날 첫 발매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세간을 뜨겁게 만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활동과 더불어서 전유진 양이 마스터로 등장한다면, 와, 이거 현역가왕이 왜 올해 연말과 내년 2025년 연초를 뜨겁게 달구는 프로그램이 될지 예상이 팍팍 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공개된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34인의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수많은 현역가왕2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확정된 가수의 팬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뭐 본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성 가수들이 등장하는 이 경연 방송도 엄청나지만 이 남성 가수들이 등장했을 때 미스터 트롯과 미스 트롯의 차이처럼 엄청난 사실 반응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현역가왕2 남자편은 더욱더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막 깃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등장하는 정말 많은 이 현역가왕 남자 가수들이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얼굴이 안 보이는 방향으로만 전부 다 등장을 이렇게 하고 말았다. 그래서 사실 요것만 봐서는 이 장면에서 이 가수가 누구고 저 가수가 누구고 하는 건 다 가짜 뉴스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중요한 건 현재 나오고 있는 팩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 현역가왕2가 방송도 시작하기 이전에 이거 갑자기 멤버들이 교체가 됐다? 제 이런 이야기 다른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요번 편은 좀 더
그것이 확고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한번 좀 설명드리면 현역가왕2 이번엔 남자 편이다. 드디어 11월 26일 방영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미 첫 녹화가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11월 26일 날 첫 방송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남자 현역 가수 34명의 태극기 런웨이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국가대표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겠는데요. 자, 사실 그전부터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누가 나올 것 같다, 어쩐다 저쩐다 말이 많았는데 요 가운데 보면 어린 참가자도 보입니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황씨가 아닌가. 네, 황씨가 누구겠습니까? 황군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황군이 이렇게 가운데 서 있지 않나 라는 예상이 됩니다. 기사 내용을 좀 짧게 살펴보면 알다시피 현역가왕 탑7에서 선정이 되면은 바로 한일전, 음악 한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탑7에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동엽 씨의 목소리와 함께 워킹하는 태극기를 들고 등장하는 장면들이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영상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이 있었다. 이 녹화 현장에서의 증언이 있었다.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신동엽 씨가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태극기를 꽂는 모습들을 한 명 한 명 다 촬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가 나왔는지를 신동엽 씨는 다 봤을 겁니다. 지금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말을 너무나 하고 싶은 신동엽 씨일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불타는 트롯맨 탑7 손태진, 김중현, 에녹, 공훈 현역가왕2로 재결합 흥행을 책임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가수 김중현 씨, 공훈 씨, 에녹 씨 불타는 트롯맨 출신들의 현역가왕2의 출전이 확정이 되면서 탑7의 합동 공연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불타는 트롯맨 탑7 때 함께 했었던 에녹, 손태진 두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탑7의 이 아뜨거 노래 무대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현역가왕2에 출연했었던 탑7 멤버 무려 3명이나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놀랍고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오죠. 김중현, 진혜성, 최수호, 송민준이 맞붙는 현역가왕2 방송일이 결정됐다. 자,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진혜성, 최수호 이 두 사람은 뭐 현역가왕2에서 출연을 확정 지었다. 이런 기사 내용 사실 발표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참 놀랍게 이렇게 방송일이 결정이 됐고 맞붙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 기사가 어떻습니까? 미스터트로트 탑7 진혜성, 최수호, 황민호 현역가왕2 도전? 그건 대회비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자들은 이미 진혜성, 최수호 두 사람이 등장을 확정 지은 것처럼 기사 내용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사, 그러니까 공식 입장에서는 대회비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1월 1일 문화일보 측에서는 현역가왕2 첫 녹화에 미스터트로트 탑7 출신인 진혜성, 최수호가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진혜성, 최수호 두 사람은요 2023년 3월에 종영한 미스터트롯2에서 각각 3위, 5위에 오른 또 탑7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불타는 트롯맨의 탑7 멤버들과 미스터트로트 탑7 멤버들이 현역가왕2에서 맞붙는 그림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게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입니까? 양쪽 프로그램 다 보신 분들 얼마나 지금 많이 계십니까? 근데 이들이 맞붙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각자 소속사로 복귀하여 활동 중이거든요. 더불어 이 황민호 군 역시 현역가왕2에 출연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현역가왕2 측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연지는
대회비라 확인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얼핏 보면 이 3명 출연한다라고 했는데 현역가왕2 측에서는 출연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말해줄 수 없는 건가? 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몇몇 분들은 아닌가? 출연하는 건데 재미없어질까봐 말을 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을 건데, 이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언론사와 방송사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닌가. 좋은 의미에서의 콜라보레이션인 거죠. 기사에서는 이들이 등장할 것처럼 기사 내용을 막 띄우고, 또 방송사 측에서는 대회비라 말해줄 수 없습니다. 기다 아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한 90% 확률 이상으로 보도가 됐던 인물들은 다 등장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혜성, 최수호 또는 김중현, 송민준, 이들을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 가수가 교체가 됐나? 출연을 안 하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요, 지금 최대치로 기대를 올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최근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현역가왕 탑7에 선정이 됐고 준수한 성적으로 탑7 안에 들었었던 박혜신, 마리아,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이란 가왕전, 그러니까 한일 가왕전의 일본 버전을 또 하는 거죠. 여기에서 돌연 교체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가 좀 더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제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혜신 5위, 마리아 6위, 현역가왕 탑7에 들었던 멤버들인데, 이들이 교체된 건 아시다시피 소속사와 제작진 간의 마찰 때문이죠. 불만이 담긴 문자가 오고 가기도 했다라는 전언이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앞선 영상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불만이 아니라 서로 육두 문자를 주고받은 문자가 오가기도 했다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작진과 소속사 측에서 대중들의 비판이 커질까봐 요청을 통해 수정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 언론사에 좀 몸을 담아 보셨거나 아는 지인들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인을 통해 물어보니 이거 이렇게 기사가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는 건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언론사에서는 기사를 삭제하거나 잘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언론사의 어느 정도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수정이 됐다라는 건 아마 제작진과 소속사의 요청이 있었겠지 않냐. 더불어서 마리아 씨 역시 매니지먼트권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진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 자, 매니지먼트권 계약이 뭡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미 박혜신, 마리아 두 사람은 소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속사와 방송사 간의 이 매니지먼트권 계약과 관련하여 조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 측에서는 좀 더 유리한 쪽, 제작진 측에서도 좀 더 유리한 쪽을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이게 어그러지지 않았나. 제가 알기로 마리아 씨는 가수 준비를 위해서 90kg 정도 되는 체중을 감량하기도 했었고, 또 2억 정도 돈을 들였다. 이런 기사를 제가 찾아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혜신 씨와 마리아 두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알다시피 이 현역가왕을 전두지휘하는 건 서혜진 PD입니다. 결국 현역가왕 탑7으로 뽑히고 나서 진행되는 한일 가왕전, 이란 가왕전에서도 서혜진 PD의 입김이 굉장히 강력히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 탑7 멤버들이라 할지라도 이 서혜진 PD와의 협상이 조율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한 말로 나가리 쳐질 수 있다. 너무 비약적일까요? 퇴출될 수 있다. 자, 왜냐면 이 박혜신 씨가 15년의 무명 생활을 했지만 이 불타는 트롯맨처럼 현역가왕에서도 사실 거의 무명이다시피 등장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9월달 기사입니다. 이 박혜신 씨가 사실 일본 가수인 우타 고코로 리에,
지원군으로 등장하는 MBN 방송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MBN과 현역가왕은 서혜진 PD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인데 9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방송 프로그램이 MBN을 통해서도 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됐다. 그러니 서혜진 PD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전유진 양에 대한 극찬을 쏟아낸 기사이기도 합니다만 이 버젓이 현역가왕을 함께 빛냈던 가수인 마리아와 박혜신 씨를 한 큐에 쳐낼 수 있는 굉장한 권력자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이 현역가왕 관련하여 이 60억 소송 판권 분쟁이 있었죠. 이 판권 분쟁이 뭡니까? 알다시피 매니지먼트권과 또 함께 공연 담당을 하고 있던 업체와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소송전이 일어났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크레아 스튜디오가 앞으로 있을 현역가왕의 콘서트권과 현역가왕 2와 관련된 것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담당하겠다 라는 취지의 소송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멤버가 방출되는 사태의 상황을 두고 본다면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의 권력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역가왕2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 가수들을 응원하는 분들은 혹시나 내 가수가 부당 대우를 받지 않을지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 되기 위한 등용문이 아니라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펼쳐내는 경연이 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기존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높은 성적을 거뒀던 이들도 선뜻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의 높은 화제성 역시 유명 가수들이 대거 몰리는 이유가 된다. 현역가왕 시즌1 1회차가 6.8%로 출발하여 나중에 17.3%까지 올라갔던 걸 보면 많은 현역 가수들이 현역가왕2를 통해 다시금 전성기를 누리는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후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많은 34명이 심심해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각자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들고 정말 모든 걸 걸고 나왔다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현역가왕을 만드는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사단은 최근 박혜신, 마리아, 시즌1의 참가자들과 불협 화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차이가 결정적인 것 같아요. 미스터 트롯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추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가왕은 현역 가수들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현역 가수들은 매니저와 소속사가 이미 수년간 함께 해왔던 계약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는 아마추어나 현역 가수들에 비해서는 뭔가 좀 더 이들에게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많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서혜진 PD가 원하는 대로 참가자들을 휘두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혜신, 마리아 두 사람 역시 알다시피 계약관계,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련으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결국 두 사람이 방출됐다라고 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역가왕2에 나오는 남자 현역 가수들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팬덤의 규모도 여성 가수 팬덤에 비하여 더 거대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 차후에라도 터지게 된다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는 건 정말 기대했던 많은 가수들이 대부분 출연하기 때문입니다. 시청률 경쟁자로서 박지현, 진욱, 최수호 함께 소녀시대를 불렀었던 TV조선의 이 스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에서 함께 했었던 세 사람이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 뺨치는 가수로서 최수호 씨가 현역가왕2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34명 중에서 훈훈한 비주얼로 기대를 모은 가수 1호가 송민준 가수, 키 186의 모델급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윤준협 가수, 키 190cm의 킥복싱으로 다져진 몸매가 굉장히 매력을 비춰내고 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김중현 가수입니다.
175cm로 키는 상대적으로 작을지 몰라도 특유의 엄청난 비율로 무대를 꽉 채우며 특히 40대로 나이가 있지만 엄청나게 잘생긴 얼굴로서 뮤지컬 배우로 평판에 오른 에녹. 최수호 씨 역시 장난이 아니며 노지훈 가수 역시 비주얼이 폭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앞에 말씀드렸던 이 34명의 가수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그냥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전달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현역가왕2가 사실 티저 영상 3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1편 12명, 2편 12명, 그리고 3편 12명, 총 몇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물론 3편에서는 12명이 아닙니다. 이 3개 편을 다 해서 34명이 선정됐는데 제가 3편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32명까지는 거의 다 뭐 뉴스 기사를 통해서든 많은 분들의 추측이든 공개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근데 34명인데 2명은 어디 갔을까요? 자, 이 34명 안에는요, 단독 기사로 올라왔었던 가수 환희 씨도 있습니다. 단독 기사가 아예 25일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제가 환희 씨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영상에 가짜뉴스 하지 말라고 비판한 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을 조금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데이터를 통하여 분석해보고 누리꾼들의 반응을 통하여 분석을 해보니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희 씨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희 씨가 결국 현역가왕2의 트로트 가수로서 인생 2막을 알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머리에 탁 떠오르는 가수들이 몇 명 계실 겁니다. 야, 환희가 나와? 플라이 투 더 스카이 아이돌로 출발하여 우리나라 3대 기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가수였던 환희가 트로트 가수로 등장을 해 이미 지난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첫 녹화에 환희 씨가 이미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동엽 씨가 촬영 전 남자 현역 가수들의 모습을 보고 동공이 확장된 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라는 후문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분이 여기 웬일이냐? 정말 어마무시한 참가자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수 환희 씨까지 이미 등장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건 서혜진 PD 사단과 현역가왕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스포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후문이 일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커뮤니티에서 보여줬었던 녹화 현장에 있었던 방청객이든 관계자든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기자분들이 기사를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홍보성으로 현역가왕 측에서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예상일 뿐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현역가왕2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현역가왕 시즌1 때도 전달드렸었던 스포일러 관련 많은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했다. 안 그랬으면 이거 벌써 문제가 됐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현역가왕2도 저는 이런 많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미리미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자, 환희 씨가 아니라 또 다른 가수, 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버 중에 제가 최초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이외에 나온 영상은 다 제 영상 보고 그냥 베껴서 따라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 가수의 뒷모습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애매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총 참가자가 32명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는 32명이다. 2명 중에 1명은 민호 같은데 나머지 1명은 발라드 가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티저 예고편에서 환희를 공개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은 환희보다 더 파급력이 큰 가수일 건데 정말 포스터에 테리우스 같은 뒷모습이 김범수 아니면 대성 같은데 대성이면 숨길 이유가 없다. 이거 정말 김범수 씨 아니냐. 환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뒷모습. 아니, 김범수 씨처럼 키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 헤어스타일로 봤을 땐 예상이 안 되는데, 자,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씨가 말이죠, 최근에 머리를 굉장히 많이 길렀습니다. 아마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실 정도로 아예 외모 스타일링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머리를 묶고 다니기도 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자라져 있고, 최근에 김범수 씨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다 보니 캐나다 투어도 이미 최근에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김범수 씨가 음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가수입니다. 근데 머리가 굉장히 긴데, 자, 이 뒷모습 좀 짧죠? 방송 출연을 위해 충분히 어느 정도 커트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요, 김범수 씨가 나오는 게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김범수 씨가 어떤 분이냐. 이번 현역가왕2는 나는 가수다도 느껴진다라고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유튜버들 중에 유일하게 전달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김범수 씨가 누구냐면 나는 가수다에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하던 가수예요. 임재범 가수와도 이렇게 정면 승부를 벌였을 때도 절대 뒤처진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엄청난 성적으로 명예전당에 올라갔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최근 김범수 씨가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공연 당일 취소했다. 단두대에 올라가는 느낌이었다. 김범수 씨가 군대를 다녀온 후 공백이 길어 고민이 많았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는 가수다에 출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가면서 자신은 거기에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김범수 씨가 20주년 공연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공연 당일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쉰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공연은 당일 취소를 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고 목소리를 잃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잠시 쉬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 김범수 씨가 이번 현역가왕2에 등장한다라는 건 제대로 된 복귀 출사표를 알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한 명 또 누구일까요? 바로 김건모 씨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글에도 보면 김범수는 김건모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산이다. 노래 천재, 발성 천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롯 배우면 어지간한 트롯 가수들 다 이길 수 있다. 김건모 씨도 사실 슬슬 방송 복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걸 또 최초로 빠르게 전달드리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냥 유튜버가 막 올리기도 했죠. 어찌됐든 자, 이 김건모 씨도 아직 베일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모 씨는 과거 나는 가수다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었지만 김범수 씨가 사실 첫 탈락자가 되면서 굉장히 좀 당시에 많은 분들이 놀랐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모 씨는 굉장히 당차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건모 씨가 만약 돌아오게 된다면 어마무시할 겁니다. 왜냐, 뭐 가급적 최근에 미우새에서 불렀었던 장면이지만 흥에 취해 부르는 트로트곡, 요거 아마 한번 나중에 SBS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기깔나게 부릅니다. 트로트 완벽해요. 그러니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김건모 씨와 김범수 씨가 제가 예상하는 현역가왕2의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아닐까. 이 두 사람이 다 나온다면 제가 볼 때 시청률 30%도 꿈이 아닙니다. 둘 중에 1명만 나와도 그 정도 파급력은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에 있어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예상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분들 뒤통수만 보시고도 내 가수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맞추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사실 이 가수가 이 가수 같고 저 가수가 저 가수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린 참가자도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 거 보니까 기존 현역가왕 시즌1처럼 10대들도 충분히 등장을 확정 지었다라는 걸 포스터를 통해서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미스터 트롯 3를 완전 견제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고 현역가왕 시즌 1 때보다도 더 큰 볼륨으로 우리가 압도해 나가겠다라고 아예 선포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